네, 이슈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를 찾으려 합니다.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해요.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그래도 낙폭을 좀 돌리려는 힘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 이슈를 토대로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하락 주범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예상보다 조금 웃돌았을 뿐인데 시장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바로 미국의 CPI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보려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난 6월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9.1% 그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8.5였었고요. 이번이 8.3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전월 대비해서는 점점점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가 요거였거든요. 8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8.3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충격의 도가니로 빠졌던 건데요. 나스닥 지수가 무려 5% 넘게 빠지는 걸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죠. 이거는 그 페드워치 툴입니다. 9월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페드워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자이언트셋 75bp를 올릴 것이라는 확률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날에 볼게요. 하루 전날이 91%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66%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100bp가 올라갈 것이다. 1%포인트 울트라 스텝을 연준이 다 내갈 것이라고 했던 확률이 원래는 0이었는데 이것이 3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울트라 스텝이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 시장의 이야기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가 가능할 것 같고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일단 100bp의 가능성이 일단 열렸다는 것, 그만큼 물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에 이제 지금 핵심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가 4% 중반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이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노무라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FOMC에서 연준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상향 조정한 그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일단은 11월 연말이 되면 미국의 금리가 4자는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내년이 되면 4 중반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지환 대표님, CPI 그렇게 충격적인 결과였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보면 사실 어쨌든 수치는 내려갔고 인플레이션 정점로는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나스닥이 5% 이상 급락할 일인가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어제 이제 CPI는 그 전년 대비해서는 8.1% 예상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월 대비라면 역시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건 맞는데 연준이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근원 CPI입니다. 이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실제적인 이제 변동폭을 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전월 대비로 보면 0.6% 상승하면서 오히려 예상치보다 상승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급락했던 이유는 이제 바로 여기에 주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힘이 조금 이제 상쇄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가 그 심리를 크게 자극한 부분인데 근원 CPI에서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주거비가 0.7% 정도 올랐고 의료비가 한 0.8% 정도 올랐고 기타 이제 서비스 비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에너지 섹터는 한 0.8% 정도 하락하면서 예상대로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본다면 어제 이제 미국 증시의 반응이 상당히 과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올랐던 항목들을 본다면 대부분 1차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시간이 좀 걸리면서 내려가야 되는 서비스 비용 내지 렌트 비용 같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단계 이제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이제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내용상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이 뭐 CPI가 전년비로 해서 뭐 높게 나왔다든지 예상보다, 혹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저녁에 PPI 지표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어제 CPI 지표에서 그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 대부분 그 소비와 관련된 2차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라서 실제로 수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난번에도 좀 경험했던 부분이 CPI가 발표되고 시장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PPI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상승 전환한 경우도 좀 봤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인 판단은 오늘 PPI 지표까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그 하락에 동참하지 않고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미국 시장 대비 낙폭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 결과 일단 확인하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쨌거나 어제 나온 그 결과로 인해 우리 시장은 충격의 도가니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외환 시장을 토대로 해서 이슈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충격, 고환율에도 개인만 줍줍하고 있다. 시장 반등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은 보니까 다행입니다.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까요? 1390원대 아래로 좀 떨어지긴 했네요. 지금 장 초반에 이까지 올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395원 50전까지가 오늘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1389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 레벨은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간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원달러의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장 초반부터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두 개입에 나서게 되죠. 예상치 않았던 회의인데 그 회의를 열 정도로 시장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대응 조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라라는 이제 주문이 나오면서 구두 개입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래, 환율은 1,390원 돌파 오늘 장중 받고 그리고 1,400원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뭐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증권가에서는 일단 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4분기부터는 J커브 효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과거 사례를 토대로 봤을 때 코스피가 환율의 J커브 내려갔다가 슉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값이 싸진 우리의 물건들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4분기부터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율의 무시무시한 수준이 사실은 코스피의 펀더멘털 개선을 이끄는 토대가 되는 것이 과거 사례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주환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정말 반등하는 4분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좀 먼 기점이긴 합니다만 좀 내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진행형의 팩트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전에도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할 때 그 이전에 이제 시장의 영향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지금은 객체고,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을 원화가 약세가 되느냐 달러가 강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 현상이고, 이 부분은 그 우리보다는 오히려 뭐 유로화나 엔화나 파운드화에 기인하는 바가 좀 더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 내부적인 그 지난번 뭐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환율의 효과를 좀 보면 사실 지난 7월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그 4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패시브 자금이 일부 빠지면서 5조 원대에서 4조 원 정도 매수로 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스닥이 5% 이상 급락을 했고 환율이 이 정도 요동을 쳤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액은 1,5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수준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마치 자금을 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이탈시켜서 그걸 미국으로 그 달러로 환전을 했을 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투자처를 새로이 찾을 수 있느냐라는
투자하는 부분에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런 관계 투자를 본다면 역대적으로 본다면 한국 증시는 항상 그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그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그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고 펀더멘탈적으로도 한국 증시가 최근에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7월 달 이후에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국가가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지금 거의 독보적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적다? 하물며 지금 현재 채권 금액이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과도하게 증시에 반영될 필요는 없고 그게 지금의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상보다는 팩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환율이 정말로 위기 상황을 우리를 몰고 갈 때는 일단 가장 빠른 게 증시에서 외국인과 채권에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기 전, 우리 증시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환율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 오히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이 환율 효과에 의해서 증시보다 상당히 강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율의 수혜를 상당히 크게 있고 그게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겠지만 외국인들이 대규모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환율 수혜주라고 해서 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특히 자동차 섹터는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대표님, 그런 고환율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업종, 섹터, 그 종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대표님 생각은 어떤 종목이 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마 오늘 그 증시를 보시면은 명확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 대비로 강한 섹터가 있고 시장 대비로 약한 섹터가 있는데 네. 나스닥이 5% 이상 급락한 지금 시점에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매집했던 섹터에서 방어를 하는 섹터와 버리는 섹터가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시장 대비로 홀등이 강한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강한 모습이고 시장 등락 대비 오히려 지금 현재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신다면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 환율의 수혜를 입는 그 섹터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받고 있는 섹터다라는 관점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우리가 업종 대표적인 현대차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은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종목을 좀 압축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던 대표 종목들일 겁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들으면서도 사실 주가가 물론 단기간에 2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크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오른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빛을 발할 남은 하반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현대차 그리고 플러스에서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 텐데요.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이슈는 이것입니다. 삼성 SDI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폐배터리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그래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나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투심이 이렇게나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빨간불을 환하게 켜고 있는 쪽이 배터리 또 폐배터리 이런 배터리 관련주라는 걸 보면 확실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삼성 SDI의 리포트를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동차 전지 자체 모멘텀 강화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유럽의 전기차 수요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데 차를 누가 바꾸고 누가 사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 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자동차 전지, ESS, 원형 정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 SDI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폐배터리 순환 사업과 관련해서도 삼성 SDI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국내 사업장에 이어서 헝가리 사업장에서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제시한 가격대가 삼성 SDI 80만 원을 제시한 리포트를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도 그렇고요. 시총 2위 종목이죠. LG 엔솔도 지금 보합선입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계속 플러스를 계속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으로는 코스모화, 또 성일 하이텍,
정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오늘 장에서도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배터리 관련해서 또 대표님 또 한 말씀 또 주십시오.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일단은 리포트를 봤으니까 삼성 SDI에 대한 시각부터 챙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리포트를 사실 이제 한 절반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그 2차 전지를 점수를 좀 높여주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스윙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충분히 투자 가치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기보다는 조금 짧은 그 관점을 좀 보시길 원하는데 길게 보기가 좀 우리라는 거는 최근에 그 2차 전지 점유율을 좀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최근에 글로벌 2차 전지사의 그 세계 그 지배율을 좀 점유율을 좀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의 CATL과 거의 이제 맞먹을 만큼 점유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일본 업체들도 지금 보시면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10%를 넘어가다가 최근에는 5%로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은 지금 현재 CATL을 비롯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그 우리가 배터리를 나눌 때 크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원계와 리튬 관련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삼원계가 좀 비싸고 성능이 좀 오래 좋았다라면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었고 이 중국이나 혹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쓰는 리튬 계열은 좀 값싸지만 단점은 그 배터리 충전 시간이 오래 가지 않지만 안정성이 뛰어났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화재가 집중되는 사고가 나오면서 이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의심이 좀 들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 세워지는 2차 전지 공장을 보면 대부분 리튬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리딩 업체로 부각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업체의 점유율이 줄었다는 데서는 장기적으로 좀 보기 어렵다. 특히 2차 전지는 반도체와 다르게 진입 장벽이 일부 이제 수율이 좀 어렵다고는 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력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 단기적으로 좀 본다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은 결국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고 미국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끼리 싸움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를 배제한다면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인데 파나소닉은 지금 미국의 공장을 우리만큼 대규모로 세울 증설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표에서 상당히 곽강을 좀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이제 크게 그 기대치를 좀 높여서는 안 된다. 그냥 현실적인 대안 수준이고 비용이나 혹은 여러 가지 비용 대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약간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지 기대하치는 것만큼 뭐 고체형으로 가기 전에 뭐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차한다는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는 중국 업체나 우리 업체나 전부 다 원통형 그리고 리튬 배터리 이온의 배터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그 조금 더 특화된 게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에도 최근에 개발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형으로 넘어가기 이전의 단계에서도 가장 기술이 좀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미국의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삼성 SDI가 저도 좋은 관점으로 보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체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업체와 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운 난타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온 지금 시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스윙 거래 정도로 너무 길지 않은 관점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시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삼성 SDI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대표님, 셀 업체, 소재 업체, 뭐 폐배터리까지 전체적으로 좀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 탑은 어떤 쪽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탑은 우리가 이제 주가를 좀 배제하고 펀더멘탈만 본다면은 역시 소재 쪽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 중에서 중국 업체와의 차별화가 조금 아직까지 기술적인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양극재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반영됩니다. 뭐 최근에 예를 든다면 리튬 가격이 워낙 급등해서 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들썩이기도 하는데 소재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특히 양극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주가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들을 건드린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 정도가 충분히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너무 긴 관점보다는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스윙 거래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머니 이슈 오늘도 이슈 속에서 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